우리가 이제 출석 수업 자료라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그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과제물 정보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석 수업을 하게 되면 지역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남부학센터가 될 수도 있고 서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서울 지역대학이 될 수 있고 북부학센터가 될 수 있고 서부학센터가 될 수 있잖아요. 서울 지역은 물론 저기 뭐 성남이라든가 뭐 다른 그 지역대학에서 이제 수업 받을 수도 있고 그 수업을 받으시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그 콘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강의 자료. 강의 자료라든가 그 추석 수업에 대한 자료가 자료실에 올라오면은 그 자료를 일단 여기다가 자료를 올려주세요. 추석 수업 자료에다가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을 저는 주로 그러거든요. 파일 이름을 2020-01 2020-1 그러니까 2020년 1학기 그리고 그 과목 이름 그리고 추석 장소 내가 뭐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서울 지역 대학 남부학센터 뭐 어차피 학년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파일을 올려주시면 일단은 그거는 수업 자료가 되는 거죠. 수업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 수업 중에 이제 시험 보는 헌법 계열은 형법이지. 헌법 계열은 그 수업 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인가 온라인 제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제가 정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애워가지고 쓰는 주관식 같은 경우는 팁을 주잖아요. 문제요. 문제 팁을 주면 그 문제를 일단 여기 그 추석 수업 자료에다가 그 문제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정리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은 1년 지내시면서 2학기를 보내시면서 내가 일단 공개를 하더라도 똑같이 쓰는 사람 없어요. 추석 시험에 가보면 그 자료를 똑같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100% 오픈해도 그걸 똑같이 외워서 쓰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자료를 올리면은 일단은 자료에 대해서 기본 그 가닥을 잡을 수 있고요. 그 가닥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는 것보다 내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쓰시면 교수님이 볼 때는 다 다른 콘텐츠거든요. 이게 교수님 이거는 우리가 기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채점을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은 장소에서 추석 수업을 듣고 서로 그 학습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버리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내가 그 노력에 비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석 수업 자료는 그런 의미로 쓰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매년마다 사람들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자료에 대한 내용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추석 수업을 들었구나라고 해서 그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과제물 정보라는 거는 과제물 정보는 이제 전에 제가 어떻게 올렸냐면은 법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만 제가 자료 파일을 일단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제물 정보 여기에다가는 어떤 거냐면은 요번에 과제물이 뜨면은 제가 온라인으로 저번에 잠깐 설명했듯이 각각 과목 학년별로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되고 순서죠. 큰 그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되고 이 콘텐츠는 어떻게 자료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걸 윤곽적인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그걸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올려 드릴 겁니다. 그 녹음한 내용을 생방송으로 실방송으로 보셔도 되고 방송을 못 들은 분은 제가 여기다가 자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출석 수업 자료는 추석 수업 또는 이제 과제물이죠. 요 중간 평가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메뉴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용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콘텐츠죠. 이제 학습 콘텐츠입니다. 법학 학습 콘텐츠에 보시면 여기 1학년 1학기가 있고 1학년 2학기가 있는데 밑에 없죠. 여기 살펴보시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과목이 나옵니다. 이게 잠깐 숨겨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번에 1학기이기 때문에 2학기는 다 숨겨놨습니다. 왜? 2학기는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요. 보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면 되거든요. 평상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학기 되면은 1학기가 숨어져 있겠죠. 괜히 그냥 안 숨으면 계속 이렇게 보이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숨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옵션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1학년 2학기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2학기 과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1학기만 설명하고 갈게요. 2학기는 다음 학기도 설명하는 걸로 가고. 자, 1학년 1학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듣는 분이 없다 생각하고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학년. 2학년에 이제 2학년 1학기 처음에 채권을 보시면, 채권법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특징이 이제 빨간 게 나온 게 있죠, 이렇게요. 제가, 이 빨갛고 파랗게 처리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출력물을 드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칼라,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컬러를 주는 그러한 문서는 게시판은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뽑아서 아니면 제가 출력을 뽑아드려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에 있는 채권법 기출문제 정리는 어디입니까? 2019년도죠. 작년 2019년도 기말 문제까지 제가 편집을 해놨어요. 요거 채권법 요거는 그렇게 제가 편집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출력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다 묶어놨어요. 분야별로 이제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다 묶어놨고, 물론 거기는 이제 워크북까지 다 묶어놨는데, 제가 채권법 요번에 2학년 분들 좀 들으세요. 채권법이 작년에 좀 평상시하고 좀 그러니까 저희 조소연 교수가 평상시에 냈던 기출문제, 기말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호행이라는 교수님 따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출제를 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문제 형태가 50%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강의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워크북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냐면은 워크북에 있는 문제가 거기 해설이라고 있거든요. 그 해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많이 심각했죠. 작년에는 좀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걸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그걸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올해는 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제가 유추해가지고 일단은 정리하면서 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형태는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채권법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나머지는 이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상법기초. 상법기초 2학년 요 상법기초는 여기에는 빨간 게 없죠. 뭐냐면 강의록을 제가 작년에 강의록을 정리를 안 했어요. 상법을. 그래서 이 상법은 요번에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하지 않고 백상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4학년 그분이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분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아마 장소가 저기 본부에서 할 거예요. 본부에서 나중에 또 공지하겠지만 저기 해화역 있잖아요. 해화역에 있는 그 본부에서 우리 중앙도서관 그 4층에서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강의록을 정리한 대로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공지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강의록을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다 뽑아드리겠지만은 시간이 되면 막판에 제가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백상원 그분이 강의를 해주시고 최종 정리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하루 날 접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상법은.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강의록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자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최대한 해보도록 해볼게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제가 출력할 건 출력을 다 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근로보호법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빨간 게 없죠. 빨간 게 없는 거는 근로보호법이 이런 게 있어요. 기말 시험 보기 전에 매번마다 근로보호법에 보충 자료가 항상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료 정리인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 핵심 자료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죠. 19년도. 작년에 핵심 학습 자료 1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어요.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요번에
김영선 대표님이 이 근로보호법을 가르쳐 주실 건데, 이 자료를 김영선 대표님한테 드려가지고, 김영선 대표님이 요거 스터디, 자료 정리인 거, 이걸 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끔 하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좀, 기말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좀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하고, 생명과 환경하고, 세계 정치 경제는 사실 이게 교양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특별히 우리가 요번에 스터디 운영을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클릭해 보시고, 물론 이제 출력물은 제가 드리겠지만 한국 사회 이해 보시면 요 자료 올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출력물 드리는 거는 다 여기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어요. 100% 다. 예, 안 올라와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머지 내가 출력 안 뽑아 드린 것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받아가 출력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교양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3학년 일반행정은 요번에 학습 스터디 안 하죠. 학습 스터디를 안 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번에 보시면은 여기 빨갛고 파란 게 있죠. 이렇게 컬러가 있는 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학년 이제 이거 일반행정을 수강하는 분들한테 제가 출력물을 드리겠지만, 요 강의 정리한 강의록하고 연습 문제하고 그리고 앞전에 있는 기출문제 요 세 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일단은 강의록에 있는 만약에 1장이다 그러면 1장의 1 그거를 먼저 보시고 바로 문제풀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워크북 보고 교재 보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시라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 방법을 가시다 보면은 일반 행정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일반 행정은 주로 워크북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족보가 나오면은 그때 또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강의록 강의록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강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PPT 파일, 그 파일을 제가 한글 파일로 다 컨버전 해가지고 자료 정리한 거니까 거기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와 강의 정리하고 연습 문제 이 두 개 파일을 여러분들 출력해서 드릴게요. 물론 이제 기출 문제도 드릴 겁니다. 국제인권법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컬러가 없어요. 컬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책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김영선 대표가 이제 강의를 우리 스터디를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김영선 대표님한테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팁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출력물은 제가 개별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1강에서 15강 이 정리 파일을 여러분들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로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이라고 있는데, 지적재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점수가 대부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 내용하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패턴을 금방 찾아요. 그래서 쉬운 점수도 대부분 잘 나오는 과목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는 이제 제가 해드리게 되는데, 여기 빨간 거 나오죠. 이 강의록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해가지고 문제 풀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빨간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또 이게 관련된 법이 나오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거 이제 법률하고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법사상사도 제가 요번에 이제 법사상사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강의록을 정리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하고 강의록하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같이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교법이 이제 요번에 이민열 교수 새로 오신 분 있죠. 이게 강현승 교수님이 이제 출제 안 하시고 이제 이민열 교수님이 이제 출제하시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민열 교수님은 책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교법도 강의록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하고 책 내용하고 워크북은
그거 참고하지 마세요. 그거 참고하지 마시고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차분히 공부하시면은 점수 잘 나올 겁니다. 강민열이에요. 예, 아무튼 그분은 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책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시험 그 점수는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그 문자로 좀 문의하세요. 이제 마지막 4학년, 저 5분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그 클릭해보면 이제 이거는 강의록이 있어요. 제가 빨간 거, 이거 빨간 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이 강의록이 있어요. 강의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하나하나 이제 강의록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고 또 기출문제 하나하나 보시면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 강의 그 스터디 들으시면은 또한 이제 개념이 잡힐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 걸 바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출력해서 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보장법은 여기 4학년들은 사회보장법이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과목이 사실 사회보장법인데 이게 좀 범위가 많아요. 이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 학습 자료라고 나오죠. 이 핵심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 또 이 핵심 자료 가지고 또 체크해야 돼서 요거 나오면 별도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부동산법제하고 소송강제 집행은 제가 요번에 이제 스터디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면 이래요. 한 1분만 얘기를 할게요. 두 과목은. 이게 부동산법제도 그렇고 소송강제 집행이 법이 많아요. 소송강제 집행은 민사소송하고 민사집행 두 개의 법이 있고 이 부동산법제 여러분들 출력물 가져간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많죠. 내용이 많죠. 거긴 여러 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법을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법에서도 몇 개만 추려가지고 책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근거를 해가지고 이 책에 편성됐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설명드리려고 할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법에 있는 걸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재 위주로 가는데 이 강의록에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교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제가 그 법을 드린 이유가 그 법만 가지고 따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번에 나눠드린 그 법 꼭 가지고 계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꼭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제하고 소송강제 집행은 여기도 이제 빨간 게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기재까지 할 필요 없고요. 법과 사회는 이제 법철학하고 이제 다 믹싱된 건데 그나마 이제 법과 사회는 조금 부드러워요. 그나마 제일 마지막 법사전사 법철학보다는 법과 사회가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걱정을 좀 덜 하는 과목이죠. 이것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공부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법과 사회도 기출문제하고 교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문제로는 교양입니다. 교양이라 여기는 이제 그 워크북 문제하고 이제 요점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셔도 그냥 충분하실 것 같고 이 과목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법학과 전공 스터디 강의라고 되어 있죠. 이 강의가 동영상 강의예요. 우리가 동영상 강의는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1학년 과목은 이제 없겠지만 2학년, 3학년 마우스 보이죠?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요 4학년, 요 2, 3, 4학년 요 강의는 그 강의 끝나고 나면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자료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못 들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직은 영상 편집을 아직 안 했지만 교재 내용하고 문제풀이 내용하고 웬만하면 분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더라도 1시간 강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분 강의, 뭐 10분 동안 문제풀이 했다면 10분 이렇게 해서 잘라질 거예요. 많이 쪼개지겠죠. 그러면 클릭하는 게 반복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길게 들을 필요 없이 짧게 듣는 걸로 그렇게 웬만하면 하고 나중에는 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묶어 드릴게요. 나중에요. 짤막하게 들을 때는 짤막하게 듣고
또 이렇게 묶어서 들 때는 또 묶어서 듣게끔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편집은 나름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카페를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카페는 사실